33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28페이지에 있고요. 제목은 포지서당이라는 작품입니다. 황정견의 작품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 교재는 황상곡으로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곡은 바로 황정견의 호죠. 송나라 시인이고 서예가이고 자는 노직이라고 불리집니다. 황노직, 황상곡, 황정견입니다. 소식문화의 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통 기이한 뜻을 좀 이렇게 많이 썼고 또 구양수일의 송시를 아주 일변해서 신풍을 수립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흔히 강서파라고 그러죠. 네, 강서파라고 읽겠습니다. 강서파로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강서파를 본따 가지고 해동 강서파라고 있었습니다. 해동 강서시파라고 불러거든요. 이게 조선 전기에 있었던 이 시파입니다. 하지만 해동 강서시파라 하든 뭐 어떤 파든 간에 가장 이들의 조종으로 삼는, 조종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할아버지들이죠. 으뜸으로 삼는 어떤 사람은 항상 두보였어요. 그 두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도 그렇고요. 또 작품적인 어떤 풍부함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자기들이 이걸 더 발전시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시 공부하실 때 두보의 시를 찬찬히 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두보 시를 한번 찬찬히 보시고 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시들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들이 그 두보에게 빚을 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만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 내내 한시를 공부했던 우리 그 할아버지들, 우리 선조들이 늘 했던 말이기 때문에요. 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서당인데요. 이게 포지가 일종의 절 이름이에요. 절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원제는 뭐냐면 이 황정견의 문집에는 사제, 절에 있는 그 이 서제란 뜻이죠. 사제. 그 다음에 수기, 졸다 일어난 겁니다. 어디에서? 포지에서 그랬습니다. 원래 포지사예요. 포지사에 있는 서당이죠. 그러니까 거기 아마 공부방처럼 두던 서재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제에서 졸다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라는 뜻입니다. 포지에서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게 포지서당에 쓰다. 포지서당에 쓰다라고. 어딘 개봉 쪽에 있습니다. 개봉부라고 그러죠. 송나라 수도였던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부 쪽에 있는 절입니다. 이 시도 앞에 1, 2구가 바로 사물을 가지고 사람을 비유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태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소힐, 대치, 당포선, 좀 글자가 어렵죠. 소힐, 대치, 당포선, 유여, 부족, 기련, 련자인데요. 령현, 유여, 부족, 기령현. 그다음에 퇴식, 귀래, 북창몽, 퇴식, 귀래, 북창몽, 일강풍월, 진어선, 일강풍월, 진어선. 힐은 교활할 힐자로 많이 쓰여요. 치는 뭐죠? 어리석을 치자죠.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한다면은 작은 교활한 놈, 큰 바보, 그러죠. 작은 교활한 놈, 큰 바보. 당은 사마귀 당자입니다. 당난 것을 할 때 당자입니다. 포는 잡을 포자고요. 선은 매미선자예요. 좀 어렵습니다. 소일대치, 큰 교활한 놈이든 대치, 작은 교활한 놈이든 대치, 큰 바보이든 당포천, 포선, 사마귀가 매미를 잡고 그랬습니다.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사마귀가 매미를 잡는 이야기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미가 높은 곳에 살면서 이슬을 먹고 살죠. 그런데 사마귀가 그 뒤에 있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마귀가 이제 몸을 구부려 가지고 싹 매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바로 참새가 뒤에서 노리고 있었던 것은 몰랐습니다. 참새가 사마귀를 잡으려고 할 때입니다. 참새가 이제 사마귀를 쪼으려고 하는데 그 바로 뒤에는 바로 참새를 잡으려고 하는 탄환이죠. 탄환이 오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바로 뒤에 훗날의 환란이 내 뒤에 등 뒤에 어떤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많이 원용되는 고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힐이나 치는 둘 다 바보라 봐도 괜찮아요. 머리를 쓰는데 바보들인 거예요, 실은요. 뒤를 모르는, 그죠? 그래서 저는 작든 크든 천치 바보인데 그랬습니다. 천치 바보러니 이랬어요. 사마귀가 매미를 잡고 이런 얘기죠. 사마귀가 매미를 잡는 모습은 바로 이런 바보들이 앞의 이익을 위해서 전리입니다. 전리. 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후한 뒤에 있는 환란을 모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유여 부족 기영형 그랬습니다. 유여는 남음이 있는 거고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치 않은 거죠. 이거는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자에 유여자 손직이랬습니다. 부족자는 보직이랬습니다. 남음이 있는 것은 덜어내고 충분치 않은 것은 보태서 하는 거죠. 유여는 부족이든 쌤쌤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여든 부족한 건 남음이 있든 부족한 것이든 부족한 거든 사실은 늘상 있는 일이고 그다지 어느 것이 낫다 좋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넘치거나 약간 부족할 뿐인 거예요. 그럴 뿐이지 그것이 넘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영현이라 연자는 이것은 가엾이 여길 영입니다. 그래서 연민할 때 연자거든요. 애달파하다, 가엾게 여기다라는 글자하고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가 현은 노래기입니다. 노래기를 가엾게 여긴다. 기라는 친구는 다리가 하나인 짐승입니다. 상상의 짐승이죠. 이것도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상상의 짐승인 얘가 노래기는 어때요? 다리가 많죠? 막 달리지 않습니까? 노래기 이렇게 쓰면 우리 그 이솝우화인가요? 그 개미가 신을 많이 신고 들어오니까는 신을 신고 벗고 하는 것을 아주 번거롭게 여기는 그 누군지 모르겠네요. 배짱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개는 발이 많아요. 발이 많으니까 야는 달기 힘들겠다 이런 거죠. 글쎄. 그러니까 이 이 기가 노래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다리 하나로 이렇게 다니는데 너는 지금 다리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힘들지 않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리 하나라도 힘겹게 좀 가는데 약간 힘들어 가는데 다리 여러 개는 힘들지 않니? 이런 얘기죠. 많은 건 많은 거고 적은 건 적은 거일 뿐이죠. 유여이든 부족이든 어느 것이 낫거나 어느 것이 못하거나 이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두 있는 그대로 본다면 똑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기가 노래기를 가련하다고 여깁니다. 다리 하나인 놈이 다리 많은 게 고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둘은 모두 일종의
어떤 특정한 어떤 우열을 따질 수 없는 상황에서 우열이 있는 것처럼 또 앞에 이익을 도모하느라고 뒤에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1, 2구에 나오는 거죠. 1, 2구에 바로 사람들의 이거는 후환을 모르고 앞에 이익만 쫓는 태도들이고요. 이것은 서로 자기든 남이든 사실은 어느 것이 낫거나 모자란 건 아니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저는 참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현상적으로만 이해해 준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은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말 가운데 딱 꽂히는 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심드렁하게 넘어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그 만화책 가운데 하나가 아기 공룡 둘리라는 만화였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김수정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그려냈는데 이거를 구독을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봤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보다가 이제 지루하면 던져놨다가 다시 심심하면 다시 들여다봤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어떤 화면이 있으면은 여기 둘리가 등장하고 둘리하고 뭐 이렇게 여러 상대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여기에 말풍선으로 있었던 말들이 전혀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전엔 내가 이것만 보고 싶었던 거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경주마가 있으면 경주마가 바깥을 여기 말이 있으면 말이 다른 데로 눈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가리개를 하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만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런 고전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원용을 하면 조금 우리의 그 눈을 한쪽 눈이라도 또는 마음이라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서 또는 상대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또 뭐지 하면서 서로 견져서 조금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걸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구는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이런 삶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거죠. 퇴식글의 북창문 그랬습니다. 퇴식은 이것도 두보의 시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원래 시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시경을 먼저 보죠. 자, 공, 자공 퇴식입니다. 이게 시경에 어디 나오냐면 우리 교재로 보면 2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이 글귀가 나오고 주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시경의 소남, 고향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경의 소남, 고향, 자공퇴식이 있습니다. 공소로부터 퇴근해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물러나서 먹는다는 거죠. 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공가죠. 공가에서 물러나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는 거. 그것이 자공퇴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퇴식을 따온 거죠. 퇴식을 따와 가지고 두보도 자기가 이제 공가에서 물러나와서 이제 이 식사 나오는 장면들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퇴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서 이제 여기 그대로 쓰여진 겁니다. 뭐 식판을 물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퇴식이란 말은 공소에서 물러나서 공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공자에다가 바소자를 쓰면 공소예요. 공소에서 물러나와 즉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퇴근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공소에서 물러나와 먹으면서인데 퇴근하면서 귀래 돌아와. 귀래만 나오면 우리는 뭘 염두에 둬야 돼요? 도연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돌아와
북창 아래에서 꿈을 꿨더니 이건 바로 도연명의 시에 나오는 얘기죠. 도연명이 아니라 이백의 시에 나오는 얘기네요. 이백의 시에 우리 교재에 나와요. 제가 이게 써드릴까 하는데 청풍북창하라고 되어 있어요. 청풍북창하. 맑은 바람이 북창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창 아래에서 맑은 바람을 맞으니 이런 얘기죠. 자, 위,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왕의 희자는 복희씨 희자예요. 희왕은 복희씨라는 뜻입니다. 희왕 때의 사람이라네. 이 얘기는 사실 도연명도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북창이 나오면은 북창 아래에서 바람을 쐬면서 나는 옛 아주 고대 평화로웠던 어떤 선대의 사람이 되고 싶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소에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북창 아래에서 꿈을 꾸니 희왕 사람이 되고 싶다. 즉 도연명처럼 귀고래하는 거죠. 일강풍월 진어선이라. 이 시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원용이 되고 흰구에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일강이라는 것은 강 전체를 가리키죠. 온 강에 풍월, 바람이 불고 달빛이 비칩니다. 진어선이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쫓을 축자예요. 뒤를 따르다, 뒤쫓다. 어선, 고깃배를 따르다. 이 어선은 물고기 어자이잖아요. 근데 이 물수가 있으면은 고기 잡을 어자고 이거는 그냥 물고기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고기를 잡은 그 낚시한 어떤 은자의 모습을 이렇게 은자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고기 잡을 어자가 아니라 고기 어자일 경우에는 이거는 은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도 귀래가 나왔고 북창몽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벼슬살이하고 무관한 어떤 이걸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일강풍을 진어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은자들의 고깃배를 뒤쫓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죠. 일강풍을 진어선 이 7자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일대치 당포선 그랬습니다. 작은 교활한 놈이든 큰 바보든 바보처럼 이제 큰 바보라 이런 얘기거든. 사마귀가 그 매미를 잡는 꼴이란 얘기죠. 넘치거든 모자라거든 사실 같은 놈 같은 건데 사람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갖고 있는 놈이 적게 갖고 있는 놈을 비웃거나 또는 이렇게 낮춰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거꾸로 적은 놈이 또 많은 어떤 이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뭐 번잡하고 분주하다고 이제 비꼬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가 노래기를 가엾이 여기는구나. 공소에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이제 북창 아래에 누워서 맑은 바람을 쐬나니 강에 바람 불고 달이 뜰째 고깃배를 쫓으며 나는 놀겠노라. 포지서당에서 이분은 이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거겠죠. 제가 놓친 게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힐이라고 하는 글자에 다른 뜻을 다른 글자랑 드릴게요. 요 감자에 이 마음심이 들어가면 이것도 어리석을 감자입니다. 힐은 교활하다, 어리석다라는 거거든요. 어리석을 감자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치는 당연히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소일대치 당포선, 소일대치 당포선.
작든 크든 천치 바보라. 사마귀가 매기를 잡고 매미를 잡고 유여부족 기영현이라. 넘치거나 부족할 뿐인데 기가 노래기를 가련타 하네. 퇴식 귀래 북창몽. 공수에서 퇴근하고 돌아와 북창 아래 꿈꾸거니 일강 풍월 진 어선이라. 강에 바람 불고 달빛 비칠 때 어선을 뒤쫓노라. 수고하셨습니다.